여기는 경남이음 방송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와 마음으로 보다 경남 이음 방송국의 진행을 맡은 조금숙, 조아라, 신부경, 김규환입니다. 겨울에 얼어있던 땅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나왔던 개구리와 새싹들이 언제 나왔나 싶기가 무섭게 벌써 더위와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햇볕이 너무 뜨거웠다가 또 비가 왔다가 하네요. 비 좋아하세요? 비와 더위는 참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우리가 이제 6월달 되면 장마가 오는데 원래는 지각 장마를 해가지고 저는 비가 오는 걸 어렸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한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고 또 바닥에 고여있는 물에 떨어지고 따닥따닥 바닥에 떨어지는 그 소리 있잖아요. 네. 네, 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뭔가 되게 낭만적이고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좋고 향기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그 비를 감상하는 것도 좋고요. 뭔가 비가 주는 낭만적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그런 걸 느끼는데 또 그 비가 싫은 사람은 굉장히 싫습니다. 어디 나가면 비가 처음 맞으면 온 몸에 추리하고 처지고 비도 그 기할 때 비가 와야 비가 같이 가있지. 맞아요. 원래는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왜 이 비가 매일 오냐 하면서 지금 비를 지적하고 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것도 있죠. 그 바로 파전의 막걸리. 그 좋죠. 완전 맛있죠. 이것도 소리가 예술이죠. 그쵸? 맞습니다. 네, 비 오는 소리와 전 굽는 소리가 비슷해서 비 오는 날에 전을 많이도 굽는다고 합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찌짐이라고 하죠. 그죠? 이 소리가 주는 감성과 낭만 그리고 즐거움이 엄청난데요. 이 자연이 주는 빗방울 소리처럼 때로는 감성적이고 또 낭만적이고 또 여러분에게 즐거운 방송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말씀하신 대로 단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의 첫 시 듣고 오실게요. 기다림. 장용식. 기다림. 기다림이란 여러 가지가 있다. 열차나 버스를 기다리는 일.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이란 자녀들이 멀리 있을 때 손자나 손녀가 보고 싶어. 우리 나이 땐 그리들 흔히 80에서 90%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기도 오산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다. 70년대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초스피드 시대가 아닌가?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요즘 항혼 이혼들도 많이들 하신다. 그런 걸 인상 찌푸리지 말고 잘 보고 생각도 해보며 자기 자신은 어떠한가 조용히 생각해보라. 내가 무얼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옛날엔 남성시대였지만 지금은 현실이 다르다. 모두가 여성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가사일을 돌보는 가정이 많다. 내 아내는 언제쯤 오시려나? 그 남자의 속은 얼마나 탈 것인가? 그런데 남자들은 거의 다가 아내의 기다림을 무시하기 일쑤다. 처음 만나 교제할 땐 물론 하늘에 별도 따줄 것 같이 사랑하면서 다독여준다. 막상 결혼하면 여자들의 꿈을 허무하게 망가뜨린다. 이제 우리네 나이가 몇인가?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 난 글을 쓰면서도 나의 현실을 많이 썼다. 난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하리라.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아끼며 사랑하리라. 이제 난
기다림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 장용식 작가님의 기다림이라는 시를 우선의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기다림이 뭐냐 하면은 조바심과 희망과 설렘을 주는 그런 하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오늘 주제가 기다림이잖아요. 네. 그죠? 저는 기다림하면 제가 결혼을 늦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되게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매번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내일 12시까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 12시까지가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1초 1초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 기다림이 생각이 나고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또 이제 아이가 생겼다라는 축하 소식을 받았을 때 정말 쌤 말대로 설레임이 막 생기면서 되게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생기니 또 사람 마음이 안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다고 맞습니다. 뱃속에 이제 생겼다고 하니 또 이제 그 10달이 빨리 지나가서 이 아이를 만나고 싶다라는 또 기다림이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면 저는 저희 아이를 기다렸을 때 그때가 제일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린이 때 언제 어른이 되나 어른이 되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단위 어른이 이렇게 되는데 괜스레 기다렸거든요 어릴 때. 괜스레요? 네. 저는 저기 집에서 한상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때 아. 너무 기다렸어요. 이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웃는 모습 있잖아요. 지금은 그때가 너무 기다려져요. 참 기다림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다림이라는 게 이게 그때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어릴 때는 정말 기다림도 많고 꿈도 많고 희망이 많은데 저는 어릴 때 뭐를 많이 기다렸냐면 설을 많이 기다리고 추석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설식을 하면 언제 추석이 오느냐. 그래가지고 그 설이 이제 1월 달이고 추석은 8월 달이니까 그 7달, 8달 기다리는데 정말 피가 말랐고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고무신도 사주고 옷도 사주니까 옷도 입고 신도 신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맛있는 떡도 먹고 하니까 많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지나면 설이 기다리고 했는데, 그거보다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기다렸다는 것은 그 옛날 내가 총각 시절에 아가씨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래 어디 이제 둑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그 8시면 8시, 나는 뭐 항상 이제 조금 앞에 가가지고 7시 40분에 내가 기다리는데,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싶어서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이제나 저제나 과연 올란가 안 올란가, 오다가 무슨 일은 안 생기는가, 초조함과 그 참 조급함은 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발자국 소리가 살짝 그 풀린 들어서 들리면 그때 지금까지 가슴 애리던 그게 싹 풀어지면서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때는 그냥 기다림에 대한 그 굉장히 참 정말 기다림이 좋은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안 올 때 기다리는 거는 가슴 진짜 피가 마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 미디어 컨퍼런스에 무경님과 함께 같이 다녀왔는데요. 사단법인 장애인 인권센터 서인아 회장님을 뵙고 기다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저는 장애인 인권센터 회장 서인환입니다. 예,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이고,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기도 하고, 또 불만족도 생길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화를 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에 이 사과가 영양분이 얼마다, 수분이 얼마라서 사과 한 개 먹으면 내가 숨을 몇 번 더 쉴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먹다가 보면 맛이 있어서, 그래서 맛을 보면서 먹다가 보면 그것이 결국은 내 몸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가 그때 해결하는 것을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류가
남 것을 뺐으면 나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인류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언젠가는 남 것 내가 뺐으면 나도 뺏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권리를 누리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죠. 예, 그것이 누구나 살만한 세상이 되고 싶다. 내가 세상이 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살만한 세상을 바라고 있지만 그런 세상을 전부 다 기다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기다리면서 살고 또 현재 있는 데서 또 조금씩 달라지는 것에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장애인이라고 해서 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 특히 가장 이해 못하는 게 우리 가족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가족은 늘 부대끼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데도 나에게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할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특히 심리적인 것이라든가 내 형편을 이해 못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예, 가까운 사람이 내가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남이 전혀 모르는 남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준다고 원수 되지는 않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돈 있는 것도 알고 나한테 늘 친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돈을 안 빌려주면 그때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것이 계속 가까움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게 되어서 서로 가깝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회하고 나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다리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 시간만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이 사회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리 생각 이윤덕. 아주 듬직한 백구 한 마리가 우리 집에 왔다. 나는 그의 이름을 소리라고 불렀다. 난 소나무를 좋아해서 풀을 청자를 써서 청소리라 하고 싶었지만 왠지 그 이름보단 그냥 소리라는 것이 어울릴 것 같아 소리라고 지었다. 소리는 공장 옆 넓은 마당에 떡하니 집을 하나 차지하고 온종일 뛰어다닌다. 묶어놓지도 않았다. 일부러 공장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신기하리만큼 밖은 나가지 않고 내내 공장 안에만 다닌다. 내가 개를 키우면 순하고 말을 잘 듣는다. 개가 주인을 닮아 순하고 자기의 영역 밖에 나가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예뻐한다. 나는 공장 한쪽에 방이 있어 거기에 산다. 공장 일을 돕기 위해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놓으면 솔은 그 옆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한다. 아들 먹으라고 유모차 앞에 과자 놓으면 자기가 다 먹는다. 이거 누가 먹었어? 하면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아주 시침이 뚝 떼고 날 바라본다. 어찌하랴 제 딴은 아기 지켜준다고 그 옆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 수고의 대가라 생각해야지. 아기가 잠이 들면 자꾸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낯선 사람이 바로 해주려고 하면 손도 못 대게 으르렁거린다. 그렇게 아무도 접근 못하게 경호하고 있으니 참 충신이구려. 배랑기가 와서 숙회가 찾아들었다. 이놈의 숙회는 아무리 쫓아도 가지 않는다. 솔은 집 안에서 자고 숙회는 집 밖에 엎드려 지킨다. 밥을 주면 솔이 먹고 남기는 것을 먹는데 양이 적어 보여 내가 더 준다. 너희 집에 가거라. 주인이 널 찾을 거 아니야. 하며 쫓으면 쫓겨 몇 발자국 가다가 되돌아온다.
어처구니 없었지만 얼마나 있으랴 하고 내버려 두었는데 그렇게 사흘밤을 지내더니 훌쩍 떠나버렸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떠난 개를 보며 참다운 사내를 하나 보고 보내는 솔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도 자신의 도리와 의무를 저버리며 남에게 상처 주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만 챙기는 허구한 사내가 얼마나 많은가. 사람에게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못난 짓거리 하는 사람 보고 걔보다 못한 사람이라 욕을 하는 것을 들으면 솔이 생각난다. 그것이 근 38년 전 이야기지만 이따금 솔이 보고 싶다. 오늘은 솔의 명복을 빌고 싶다. 걔가 아닌 다음 생애가 있다면 멋지고 품성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 훨훨 나는 새가 되려무나. 나도 죽으면 새가 될 테니 솔아 만나보자꾸나. 더 넓은 하늘과 꽃구름 피어오르는 구름 속에서. 이윤덕님의 소리 생각을 노혜진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이 참 많이 생기죠. 하지만 전력 질주하는 만큼이나 기다린다는 것은 어렵고 때론 그 기다림 자체가 집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조급한 마음을 달래고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벤자민 프랭클린 명언이 있는데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너무 초조한 생각을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느긋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성취할 수는 없지만 갈고 닦고 기다린다면 무언가 하나쯤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맞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이죠. 네. 어린 시절 우리도 막연히 꿈을 꾸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또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등등 말이죠.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소위 말해 그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주제가 무거운가요? 저는 로또를 기다립니다. 저도 기다립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안 샀어. 근데 기다려.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 같은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항상 우리 만나고 정말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쉬운 그런 사이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 보통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도 급하거나 빨리 와라 하면 진짜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반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정말 빨리 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운전하실 때도 보면 빨간 신호는 왜 갈 때 내가 급할 때마다 많이 생기는지, 맞아요. 안 급한 날은 계속 초록불만 뜨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마음먹기 달린 것 같고요. 그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봄, 여름,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무더운 여름 되면 시원한 가을, 겨울을 기다리고, 그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순리대로 무언가를 기다리면 꼭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 속에 희망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은 추억에 살고 네. 젊은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산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은 기다림이 없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게 해봐야 이제 뭐 우리가 저승 갈 길 그걸밖에 기다리는 게 없으니까 그게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아직까지 생기 발랄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다림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행복을 기다릴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희망도 있고, 그 사람의 꿈이 그것을 이제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미있는 일을 기다립니다. 재밌는 네네. 지금 재밌지 않으신가요? 완전 재밌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오늘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조금석 선생님이 빨리 안 오셔가지고 택시가 안 잡힌다 하기에 저희, 왜 네, 택시가 스튜디오.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안 잡힐까? 네.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기다렸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지금 이거 기다림 이러니까 기다렸다가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저희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많은 이야기로 꾸며볼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세요. 다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진행을 맡은 신무경, 김기한, 조금수 좋아라 글 안젤리나 기술의 곽성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행동경남의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사업입니다.